선수들의 모습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팬분들 사이에서는 엠블럼 교체에 있어서 좀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처음이고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장슬기 선수 오늘 첫 득점을 올려줬는데 기분 좋은 첫 득점. 하지만 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역시 지소연 선수의 득점 부분입니다. 지소연 선수가 오늘 2개의 득점을 올리게 되면은 차원근 전 감독의 이 득점 수를 넘어서게 되는데 그 모습을 과연 이 후반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좀 전반과는 다르게 라커룸에 들어가서 콜린벨 감독이 어떤 또 지시를 받고 들어왔을지. 네, 1차전에서도 어쨌든 전반과는 다르게 후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소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요. 오늘 또 김탄 골키퍼 베트남의 이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왼쪽이 베트남, 오른쪽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좀 측면 사이드로 연결하는 시도를 했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사실 전반에 3개의 옵사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2개의 오프사이드로 좀 이득점이 취소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전반이 끝난 이후에 좀 리플레이 영상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자, 2개의 또 오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상황 하지만 한 점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더 많은 득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뭐 3대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자, 안타까운 좀 2개의 좀 오심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장슬기 선수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고요. 콜린벨 감독, 뭐 사실 콜린벨 감독 부임 이후에 이 대표팀 내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또 상당히 뭐 한국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이번에 1차전에 있었던 박예현 선수가 또 A매치 데뷔골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박예현 선수에게 또 공에다 사인을 해서 또 선물하는 모습은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소한 뭐 감독님의 믿음, 그런 선수들을 챙기는 마음이 선수들이 또 운동장에서 또 본인들의 또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팀이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발전을 해서 또 올림픽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진출을 한다면 올림픽에 진출해서 본선에서 또 한 번 놀라운 또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중앙 쪽 하지만 여기서 장슬기가 볼을 따냈습니다. 짧게 앞쪽으로 연결. 지소연 일단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수비 쪽에서 일단 볼을 잡고 있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패스를 이어가 봅니다. 여기에서 파울이었습니다. 강채림 선수가 일단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강채림 선수는 전방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서연 대각선 패스 장슬기 쪽 하지만 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라인 벗어나면서 드로인.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 이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되면은 다음 달 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되고요. 그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번 도쿄 올림픽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영주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주 계속해서 볼을 지켜주고 앞쪽까지 연결. 주효주 좋습니다. 짧게 지소연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리턴 패스. 장창 다시 한번 지소연에게 좋아요. 네, 좋은 좋습니다. 패스 이소담. 여기서 막혔고요. 하지만 베트남 선수들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뭐 슈팅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중원에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패스들을 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걷어내려고 시도했던 베트남 뒤쪽에서 선수가 쫓아가 보는데요. 하지만 장슬기가 먼저 볼을 건드렸습니다. 심서연 다시 한번 앞쪽 중앙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영주. 자, 또 한번 심서연까지 홍혜지까지 좀 라인을 올려서 공격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정확한 택배 크로스 그리고 장슬기가 볼을 이어받고 패스를 이어갑니다. 이소담이 다시 한번 장슬기에게
박스 안쪽까지 투입하는 패스였는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효주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고 장창이 빠져들어가면서 장승규 선수가 또 계속해서 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쫓아가 봤습니다만 볼을 잡을 수 없었던 속도였었고요. 이소담이 중앙 쪽, 이영주 오른쪽으로 연결, 김혜리 다시 한번 이영주 볼을 돌리면서 이번에 좋습니다. 지소연까지 지소연이죠. 지소연입니다. 지소연 차근차근 찍어 차줬고 좋은 연결했습니다. 패스입니다. 좋습니다. 슛! 바깥쪽을 노려왔습니다만 그대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자, 지소연 선수의 패스, 타이밍 뭐 너무나 좋았고요. 네, 터치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자, 이소담 선수가 인사이드에 대한 파포스트에 대한 선택이 아닌 좀 발등으로 때린 형태의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패스 좋았고요. 터치 좋았고요. 자, 인사이드가 마지막. 아닌, 그렇죠. 슈팅 자체가 조금 임팩트, 아웃사이드 자체에 맞으면서 좀 리얼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라인 바깥에 지금 저희 중계석에서 보이는 위치에서는 이 대한민국 선수들 교체 준비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 명의 선수가 들어갔을 때 시너지를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장솔기가 들어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연결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일단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 가운데 또 강지우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뭐 막내 강지우라든지 추효주의 활약은 상당히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강지우 선수는 또 고려대학교 소속인데 이 19세 이하 경기 호주전에서도 많은 득점을 올리기도 했었고 또 올해 영플레이어 상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이 남자로서는 이강인 선수가 그렇죠. 영플레이어 상을 차지하게 했고요. 네, 박스 안쪽까지 추효주 쪽인데요. 수비가 먼저 잡아냈고 걷어내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올해 뭐 U20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었는데 원거리 슈팅? 개최지가 좀 변경이 되면서 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U20 월드컵에서 어쨌든 강지우라든지 추효주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연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골대 위를 살짝 벗어났던 슈팅. 공격 본능을 일깨웠던 지소연의 슈팅이었습니다. 킥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길게 세 명이 붙어 있었던 모습. 베트남은 참 아쉬운 게 이 조금씩 선을 올라오면서 패스가 많이 엇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쪽 이소담 왼쪽으로 연결 심서연 짧게 추효주 원거리 슈팅 그대로 들어갑니다. 바운드성 그리고 추효주가 두 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2대0. 자, 추효주 선수가 뭐 상당히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타이밍 자체는 빨랐지만 자, 슈팅 코스 자체는 사실 득점과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네. 자, 김탄 골키퍼의 조금 실책이 나오면서 행운성의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 슈팅 이후에 김탄 골키퍼 쪽으로 가는 상황 때는 좀 맞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대로 골 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보시죠. 슈팅 타이밍이 좋았고 골문 앞쪽에서의 좀 바운드가 되면서 자, 충분히 뭐 방어를 해낼 수 있는 볼을 김탄 골키퍼의 좀 미스가 나오면서 행운성의 득점이 만들어졌어요. 김탄 선수도 약간은 뭐 멋쩍은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자, 대한민국 일단은 추효주의 득점으로 2대0 앞서갑니다. 자, 뭐 행운성의 득점이지만 어쨌든 추효주 선수의 볼을 지켜내면서 전진하면서의 슈팅의 타이밍은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중앙 쪽 패스 선택이 아니라 바로 슈팅. 본인이 좀 앞서 전반전에 옵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이 득점이 그렇죠. 좀 날아갔었는데 이거로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좀 오심을 씻어낼 수 있는 추효주의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지소연 쪽 라인 무너뜨렸고 지소연 박스 안쪽 측면 쪽입니다. 지소연. 자, 좋습니다. 지소연 좋아요. 자, 발재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이소담 쪽. 볼스 하나 아크사네 쪽. 있어요. 네. 뒤쪽 짧게. 다시 한번 차근차근 풀어 나갑니다. 이영주. 앞쪽으로 바로 패스 추효주 쪽. 하지만 여기서 볼을 빼앗은 베트남 선수들입니다. 다시 오른쪽 연결. 듀엣중.
듀엣중 하지만 여기서 붙어주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라인 벗어나면서 드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드로인 뒷두이 던집니다. 다시 한번 뒷두이 앞쪽으로 길게 헤딩 장슬기 중앙 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장창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어느새 심선이 측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장창이 볼 잡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장슬기 장슬기. 측면 쪽에서 일단 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 명이 붙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패스 이어갑니다. 장창 크로스 박스 안쪽 김탄 골키퍼가 이번에 잡아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뭐 센터백 라인 심선의 측면에 대한 전진, 장슬기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에 있어주면서 장창까지 측면에서 3명의 선수가 좀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좀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12번 아웃 10번 민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장창에게 패스 왼쪽으로 연결 심서연 장슬기 다시 한번 심서연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후반전 10분 지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여자축구대표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소담 오른쪽 짧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을 잡고 있습니다. 왼쪽의 선수 앞쪽 연결 다시 한번 추여주 볼 좋습니다. 이어봤습니다. 추여주 좋아요. 짧게 다시 좋습니다. 한번 앞그 정면 쪽 추여주 볼 살아 그리고 있습니다. 지소연 지소연. 박스 안쪽 슈팅 지소연.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지소연. 지소연 자, 중앙 살아 쪽 있어요. 슛 아우. 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터질 듯. 자, 지소연 선수의 득점은 아쉽게 또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엣 응원 선수를 빼주고 이제 12번 팜하이엔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마이득중 감독입니다. 자, 파마엘 선수는 미얀마의 경기에서 원톱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좀 높이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코너킥 공격 이어나가는 대한민국 파마이엔 선수를 일단 투입했기 때문에 공격에 조금 더 활로를 찾아보려고 하는 마이득중 감독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창 선수의 뭐 발끝은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렇죠. 자, 측면 리턴이 좀 쪽에서 짧았죠. 앞쪽으로 길게 뒤쪽에서 볼 이어봤습니다. 슈어주 윤영글 골키퍼까지 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윤영훈 선수 또 한 번 후반전 오랜만에 또 볼을 네, 잡았습니다. 그렇죠. 심서연 오른쪽으로 볼 연결 짧게 패스 다시 한번 중앙 쪽 지소연 왼쪽 심서연에게 다시 한번 패스를 이어가 봅니다. 지소연 쪽이었었는데 일단 또 수비를 해냈던 베트남 선수들 홍혜지 심서연 다시 한번 지소연이 볼을 잡았습니다. 짧게 패스 장창 먼 거리 슈팅 하지만 많이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지소연이 잘 지켜낸 이후에 장창의 연결. 네 장창 선수는 사실 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간이 나왔을 때 오픈 찬스일 때는 또 과감한 슈팅을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 장창 선수입니다. 왼발 슈팅을 날려봤던 모습이었었고요. 두투엉이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헤딩 라인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드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혜리 던져줍니다. 자 중앙 쪽 심서연에게 볼 연결 마이득중 감독도 2003년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 올림픽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베트남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또 기울일 것 같고요. 사실 뭐 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전력 차이가 있을 때 약팀이 좀 강팀을 잡는 좀 역전하는 경우가 많은 게 축구의 또 하나의 재미인데 네.
베트남도 어쨌든 올림픽 가기 위해서는 사실 조직적으로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비만 해서는 좀 승부를 끌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사실 뭐 베트남 남자 축구를 봤을 때는 뭐 그런 모습들보다는 많은 공격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또 앞쪽으로 길게 헤딩을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 일단 볼을 가져왔습니다. 뒤쪽에서 앞쪽 길게 찹니다. 조금 무의미한 볼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베트남 선수들입니다. 인형글의 앞쪽을 길게 찼습니다. 이영주 왼쪽으로 장슬기. 이영주가 또 중원 쪽에서 계속해서 볼백업을 해주고 있는 모습. 홍혜지가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빠르게 지소연 쪽까지 바라봤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이전에 파울이었습니다. 티타오 선수의 파울. 장창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장창은 거침없습니다. 네. 바로 패스를 또 이어갔던 모습이었었고요. 자, 이제 장창 선수를 빼주고 이근민 선수를 투입하는 콜린 벨 감독입니다. 자, 중원에서 뭐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장창 선수가 교체대로 나오면서 또 하나의 공격 작업, 공격 옵션인 이근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근민 선수 55경기 동안에 16득점을 올려준 이근민. 이근민의 공격적인 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영주의 프리킥 박스 안쪽까지 흘려줬고 걷어내고 있는 베트남. 자, 프릭 찬스에서 이근민 선수의 교체 효과를 바로 보는 이근민의 볼터치가 있었고요. 그렇죠. 지소연 다시 한번 걷어냈던 베트남. 자, 이근민 선수도 뭐 맨체스터 시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소연 선수도 뭐 첼시 FC 윈민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근민 선수의 이 활약도 많이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지선 선수는 뭐 2004년에 진출을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또 해외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돌파. 앞쪽으로 연결 시도. 중앙 쪽.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슬기가 볼을 잡고 뒤쪽 짧게. 심서연이 앞쪽으로 패스. 이영주. 홍혜지. 다시 한번 이영주. 자, 지금은 지선이 조금 더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 있고 이근민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의 좀 공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 지소연 선수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관여를 해주는 모습은 미얀마전 때도 많이 보였었던 좋습니다. 모습이었고요. 자, 패스. 여기서 패스. 이영주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좀 터치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소연 쫓아가 봤습니다만 베트남이 볼 잡았고 앞쪽으로 연결. 한번 제쳤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패스. 오른쪽 듀엣중에게 볼 연결. 듀엣중. 자, 듀엣중도 선수도 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짧게 패스. 그리고 바로 크로스 올렸습니다. 길게. 우리 선수들이 처리하긴 충분한 볼입니다. 주요주 쪽을 바라봤습니다만 일단 볼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걷어내보는 베트남. 조금은 루즈볼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베트남이 다시 한번 볼을 잡았습니다. 후반전 17분 지나고 있는 상황. 2대 0으로 앞서 있는 대한민국. 자, 이근민 이근민이 선수도 오른쪽. 그렇죠.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본인의 좀 기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1차전에서는 교체 들어와서 좀 득점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방에서 힘과 스피드, 높이에 대한 좀 강점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한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좀 날린 부분은 오늘 경기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뭐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현재까지 15개 슈팅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 오늘 장슬기의 첫 득점 그리고 추효주의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추효주 선수는 U20에서 4득점 이후에 A매치에서 오늘 경기 또 첫 득점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자,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 강채린 쪽인데요. 여기서 일단 수비를 해내고 있는 베트남.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뭐 심서현이 빌드업에 사실상 삼선 라인에서는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서현의 전진이 있을 때 이영주가 중앙을 잘 지켜주고 있고 심서현이 내려와서 좀 삼선 라인 지켜주고 있을 때는 자 이영주 선수가 계속해서 팀에 대한 전체적인 리딩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경합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추효주 선수가 오늘 이 윗선에서 1선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농의 파울을 또 유도했었고요. 그렇죠. 전방에서는 뭐 추효주, 강채림의 좀 헌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중원에서는 이소담이라든지 이영주가 상당히 좋은 리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킥 찬스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마이득준 감독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소연과 이영주 두 선수가 골 앞에 서 있습니다.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프리킥이 진행이 됩니다. 약속된 패스 그리고 슈팅. 자, 김탄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임팩트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슈팅에도 힘이 받지 못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죠. 한 번에 연결된 볼이 아닌 선수들이 좀 약속된 플레이에 대한 프리킥 형태의 또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소연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김탄이 막아냈습니다. 후반전 20분 지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의 2대0 리드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2대0 일단 승리로 마무리 지을 경우 최종 예선 A조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1위로 마무리 지으면서 B조에서의 2위와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도 뭐 최근에 있었던 동아시안컵에서의 이 좋은 기억을 갖고서 다음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드로인으로 이어지겠고요. 뒤쪽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 쪽 볼 연결 심서연. 그렇죠. 심서현의 전진이 있을 때는 이영주 선수가 또 중앙에 내려와서 심서현 선수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 쪽 연결. 지소연 앞쪽으로. 힘이 있어요. 자, 그렇죠. 이금민 왼쪽 추효주 쪽 바라봤습니다만 일단 수비에게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앞서 동아시안컵 경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최종 예선 때와 동아시안컵 어쨌든 해외파 소집과의 차이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로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국내 선수로 진행된 동아시안컵에서는 네. 뭐 클린벨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에 대한 좀 중점을 뒀던 것 같고 해외파 선수들이 합류한 이후에는 사실상 선수들의 좀 신구 조화라고 할까요? 젊은 선수들과 좀 베테랑 선수들의 좀 조화가 계속해서 좀 팀을 맞춰가면서 발을 맞춰가는 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트남의 공격 찬스가 또 이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저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베트남의 이런 패스가 조금은 베트남 팬들 입장에서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순이 짧게. 이금민이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사실상 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에 부임을 해서 베트남 대표팀이 상당히 좋은 흐름, 좋은 네. 분위기를 또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 대회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성적을 내고 있긴 하지만 신태용 감독도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에 또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동남아에 가서 또 한 번 한국 지도자의 또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올림픽 지금 자, 이금민 지금 선수가 안 된다는 사인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금민 선수가 교체 투입 때 들어왔는데 자, 좀 상황을 지켜봐야 지선 되겠습니다. 선수가 그렇죠. 안 된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좀 벤치에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큰 부상이 네. 아니어야 될 텐데, 자, 지금은 오른쪽 다리로 일단 보이고요. 자 무릎을 잡고 있는데, 쪽인데 이금민 선수의 이런 부상은 사실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에게는 굉장히 또 뼈아플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은 네. 발목이 조금 겹질리면서, 자 경합 상황의 부상이 아닌 좀 홀로 톤 동작하는 상황에서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자 운동 선수들이 뭐 경합 상황의 부상보다
본인이 혼자서 좀 부상을 당했을 때 좀 더 큰 부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금민 선수가 일단 교체 투입 때 들어와서 활약을 좀 보여주길 기대했었는데 일단은 이 부상의 정도가 크질 않길 좀 바라겠습니다. 콜린 벨 감독도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뭐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합류하기 이전에 네. 또 조소연 선수의 또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후에 있을 이 플레이오프까지 내다 봤을 때는 더욱더 이 부분이 뼈아플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금민 선수를 네. 대신해서 그렇죠. 연민지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자, 이금민 선수가 빠지고요. 5번 여민지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여민지 선수 미얀마전에서 2개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A매치 41경기 동안에 15개의 득점을 올리고 있는 여민지 선수. 자, 이금민 선수의 부상이 좀 크진 않길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후반전 25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지소연 앞쪽으로 찍어 찼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는 과정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그리고 라인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드로잉 공격. 로한 선수가 일단 완벽한 처리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선수들의 부상은 사실 선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정예 멤버로 운행을 필요로 하는 좀 플레이오프에서 좀 뼈아픈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콜린 벨 감독이 꿈꿔왔던 좀 그려봤던 이미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씩 좀 오차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도쿄올림픽 그렇죠. 본선을 노리고 있는 대표팀이기 때문에 네, 최종 예선을 사실 하루 앞두고 베테랑 미드필더인 조소연이 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인 어이진 선수도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서 좀 엔트리에서 빠진 상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박혜정이라든지 김혜영 선수가 좀 대체할 발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 많이 뼈아플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대신 들어온 선수들이 더 잘 뛰어주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 바깥으로 나가게 됐고요. 드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장슬기가 던졌고요. 심서연 볼 받았습니다. 사실 뭐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김학범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로테이션을 상당히 가동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부상 선수가 있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좀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들까지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로테이션이 잘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AFC 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경기력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고 계속해서 많은 선수들이 경기당 뭐 6명에서 8명 선수가 바뀌는 정말 파격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함으로써 정말 완벽한 6전 전승으로 우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대한민국 태극 낭자들도 이 남자 대표팀이 해준 것처럼 정말 좋은 모습을 다음 달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짧게 패스 이어갑니다. 볼을 지키고 있고 중앙 쪽으로 내려줍니다. 심서연 왼쪽에 장슬기에게 연결합니다. 장슬기 측면 쪽 한 명이 붙어주고 있는데요. 장슬기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심서연 중앙 쪽. 자, 자, 여기서 막혔네요. 그렇죠. 돌아 들어가는 장슬기에 대한 패스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렇죠. 듀엣 중에 앞쪽으로 연결 그리고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달려가 보는데요.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티타오 선수. 하지만 여기서 막아섰던 심서연. 베트남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붙어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일단 걷어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을 잡아냅니다. 앞쪽 길게 차는 과정. 우리 대표팀 선수 못 맞고 나가면서 드로인 공격으로 이어가는 베트남입니다. 여민지 선수가 오늘 이 후반전 교체 투입 때 들어왔는데 미얀마전처럼 또 한번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연민지가 미얀마전 뭐 교체 투입한 이후에는 상당히 뭐 가벼운 몸놀림으로 또 이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주여주 다시 한번 볼 잡고 드리블 해나갑니다. 주여주 여기서 끌어당겼죠. 파울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카드가 나올 수 있는 파울을 진행을 했습니다. 홍노 선수 네.
주장 홍노홍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홍롱 선수가 역습에 대한 저지를 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잡는 형태의 파울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중앙 쪽 이영주가 볼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후반전 30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한번 접어놨고 길게 패스를 이어간다는 것이 일단 제대로 패스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민지 발끝에 자, 닿으면서 잘 다시 끊어냈어요. 한번 공격. 여민지 짧게 패스 지소연. 다시 한번 패스를 이어갑니다. 중앙 쪽에서 이영주 대각선 자. 패스 하지만 잘렸습니다. 지금도 이소담에게 좀 강하게 연결하려던 볼이 또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뚜엣중 하지만 장슬기가 막아섭니다. 자, 주효주. 좋습니다. 주여주 왼쪽에 이소담 쪽. 이소담 왼쪽 측면입니다. 박스 안쪽까지 장슬기. 들어왔습니다. 장슬기. 좋아요, 장슬기. 왼쪽 크로스. 여기에서 걷어내고 있는 홍롱입니다. 머리에 닿지 않았어요. 자, 뭐 오늘 뭐 심서연의 수비 라인 그렇죠. 그리고 빌드업에 대한 과담은 자 너무나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영주의 볼 배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예지가 앞쪽으로. 하지만 여민지까지 배달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붙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볼을 따냈습니다. 지소연. 지소연 그 정면 쪽. 좋습니다. 박스 안쪽 지소연. 살짝 빗나갑니다. 자, 지소연의 뭐 단독 돌파에 이은 자 왼발 슈팅까지. 지소연이 뭐 볼을 잡았다고 하면 상당히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시죠. 수비수를 뭐 제쳐낸 이후에 자 왼발 슈팅. 타이밍 빠른 슈팅이 자 골대를 맞고 아쉽게 빗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강채림 선수를 빼주고요. 이제 15번 강지우 선수를 투입하는 콜린벨 감독입니다. 자, 강지우 선수도 2000년생인데 상당히 어린 우리 막내 선수들이 추효주, 강지우 투톱 체제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U20 12경기 동안 14득점을 올리고 있는 강지우 선수입니다. 지난번 U19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을 올렸었던 강지우 선수. 그렇죠.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U19 뭐 챔피언십에서 3위 안에 들어야 우리 선수들이 U20 월드컵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3, 4위전에서 호주를 상대로 9대1이라는 또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중심에 강지우 선수와 추효주 선수가 있었고요. 네. 뒤쪽에서 일단 볼을 잡고 있습니다. 심서연. 지소연 일단 볼을 지키고 있어요. 다시 뒤쪽으로 연결. 자, 어린 2000년생 어, 듀오의 투톱은 그렇죠. 어떨지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콜린벨 감독의 선택. 일단 추효주는 확실히 자신의 진가를 보여준 오늘 경기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일단 볼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지소연 쪽. 짧게 지소연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기적인 패스를 이어가고 볼을 지키는 과정에서 베트남이 다시 한번 볼을 따냈습니다. 역습 찬스. 오른쪽 바라봅니다. 뚜엣중. 자, 뒤에중 1차전에서 반수 선수에게 또 헤딩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대각선 패스 하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혜리 볼 잡고 있어요. 쫓아 붙는 모습. 디반 선수였습니다만 김혜리가 다시 한번 볼을 가져옵니다. 자, 살짝 멈칫했어요. 강지우 선수 그리고 볼을 빼앗았습니다. 베트남 왼쪽 측면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낮게 박스 안쪽 걷어내고 있는 심서연. 자, 지금 그렇죠. 공격자 파울이죠. 그렇죠. 충돌이 있었어요. 자, 컵백 형태를 들어오는 베트남 선수와 심선 선수가 좀 태클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좀 경합이 있었습니다. 뭐 파울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심서연 선수도 끝까지 또 볼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 수비에서 완벽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심서연. 다시 보시죠. 자, 티타오 선수의 공격 가담. 자, 경합 상황에서 자, 파마이엔 선수와의 좀 경합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행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심서연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교체 투입돼 들어온 파마이엔 선수가 슈팅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심서연에게 막혔습니다. 베트남 팬들이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베트남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33분 지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왼쪽 장슬기가 볼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소담.
앞쪽으로 패스 여민지 쪽 짧게 패스를 이어가 보는데 장슬기에게 다시 한번 볼이 왔습니다. 장슬기 박스 장슬기 근처 좋습니다. 장슬기입니다. 장슬기 볼 살아 있어요. 쪽, 중앙 쪽 지소연. 자,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밀집하고 있는 베트남 수비입니다. 좀 자, 뚫기 그렇죠.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임팩트에 있어서의 좀 타이밍이 늦었고요. 네, 제대로 맞지 않았는데 이소담 쫓아봤습니다. 하지만 볼을 다시 한번 가져오는 티타오. 자 어쨌든 뭐 이금민 선수는 교체돼 들어갔지만 여민지라든지 1선까지 연결되는 볼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2선에서 뭐 지소연, 이소담, 이영주가 1선까지 연결되는 볼, 연결된 볼 이후에 재차 움직임에 있어서의 좀 중요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영주 앞쪽으로. 자, 오늘 또 1278명의 관중께서 이곳 제주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실 좀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모습이고요.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힘을 얻어서 현재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영주, 강지우 쪽, 강지우 뒤쪽으로 볼을 연결합니다. 차근차근 넓게 볼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 공격 시도를 좋아요. 보고 있고요. 지소연의 발재간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심서연, 다시 한번 지소연. 자 지선수 계속해서 좀 더 전진하라는 좀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후반전도 이제 1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베트남이 계속해서 내려선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심서연이라든지 홍희지까지 전진을 해서 빌드업에 관여하게 된다면 또 숫자 싸움이 가능합니다. 네. 왼쪽 장슬기에게 연결합니다. 오늘 득점 있는 장슬기, 풀백 차원으로서 완벽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서연, 중앙 쪽 심서연의 볼이 받았고요. 센터백 자원도 완전 왼쪽까지 와서 또 활약을 펼쳤고, 장슬기 자 좋은 패스요. 쪽,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뚜엣 중 다시 한번 볼 잡았습니다. 하지만 빠른 전개를 펼치지 못하고요. 우리 선수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뚜엣 중. 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속도 싸움에 있어서의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 선수 볼을 빼앗고 역습 나오는 형태도 사실상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전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소담 박스 안쪽까지 투입하는 과정. 자 볼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연결 슛! 수비가 막는군요. 지소연의 슈팅. 자 지소연 선수가 이런 찬스를 놓칠 선수가 아닌데 네. 자 마지막 임팩트에 있어서 좀 아쉽게 슈팅이 또 득점과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소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역할을 또 충분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민지 선수가 너무나 볼을 잘 지켜내면서 컵백 형태에 대한 선택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이소담 다시 한번 지소연 쪽으로 뚝 좋은 치고 패스입니다. 차줬습니다. 좋은 그리고 패스예요. 이소담 슛 막혔습니다. 자 오늘 김탄 골키퍼 볼 살아 있습니다. 네 지소연 슛! 골! 지소연 이제 A매치 58득점. 차범근 전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자 골을 넣고 난 이후의 제스처. 자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오늘 오늘 선수가 자 어떤 세레머니 준비했나요? 자 자 이렇죠. 선수들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김혜 선수의 또 한 번의 기록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 김혜 선수와 장슬기 선수가 좋은 또 세레머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소연의 A매치 58득점, 이 득점 기록 드디어 차범근 전 감독 레전드와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좀 열리지 않았던 지소연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이소담의 가담 그리고 이것을 재차 살려낸 이후에 자 지소연이 지체하지 않고 오른발 슈팅으로 자 본인의 A매치 58득점을 또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열릴 듯 열리지 않았던 베트남의 문, 하지만 드디어 그렇죠. 뚫어낸 지소연 선수. 그렇죠. 뭐 목마라고 할까요? 네.
의자를 만들어서 선수들이 좀 재미난 셀러브레이션을 또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아직 경기 중이어서 표정이 좀 덤덤하긴 한데 일단 경기 끝나면 굉장히 또 해맑은 미소를 보일 것 같습니다. 지소연의 득점으로 대한민국이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분명히 뭐 남자 대표팀의 A매치 기록과 여자 대표팀의 A매치 기록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소연 선수의 득점 계속해서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있을 뭐 플레이오프까지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 이후까지 지켜볼 수 있는 지소연 선수의 득점 기록 현재까지는 58득점. 차범근 정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강지우 살짝 흘려준다는 것이 베트남 선수 쪽으로 볼이 갔고 걷어내고 있습니다. 후반전 이제 39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콜린 벨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사실 이금민 선수의 부상이 굉장히 뼈아플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수들의 이런 플레이가 좀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수단에 대한 부상에 대한 대비는 어쨌든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상은 아쉽지만 또 대체 멤버라든지 교체 자원들이 또 다른 또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베트남이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라인 벗어나면서 드로인이 이어지겠고 마이득준 감독 다시 한번 교체를 감행합니다. 자, 티반 선수를 빼고요. 이제 16번의 드엉티븐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체의 의미, 사실 뭐 이미 석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좀 경험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감독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뭐 미얀마전과는 다르게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확정을 양 팀이 지었기 때문에 네, 베트남은 조금 더 뭐 정예 멤버보다는 사실 로테이션 그리고 좀 다양한 포지션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베트남, 하지만 역시 이 대한민국의 실력은 너무나도 뭐 강하다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지선 선수는 좀 여민지 선수에 대한 연결을 네, 시도를 했었고요. 그렇죠. 오늘 경기까지 A매치 58득점을 기록한 지소연 선수. 베트남 축구 팬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베트남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한민국을 맞이하면서 이 쌓은 경험을 다음 달에 있을 플레이오프에서 좀 더 잘 풀어낼 필요가 있는 베트남 선수들입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시도. 여민지 쪽 바라봤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드로잉 공격 이어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응원 소리가 더욱더 울려 퍼지고 있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측면 쪽 김혜리, 중앙 쪽 좋습니다. 여민지. 하지만 너무 많은 밀집 그리고 수비를 해내고 있는 베트남. 자, 여민지는 바로 잡지 않고 슈팅이 아닌 좀 돌아선 턴 동작에 대한 시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반수가 일단 라인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강지우가 던져줬고요. 여민지. 다시 한번 강지우. 뒤쪽으로 볼 연결. 홍혜지. 심서연에게 연결합니다. 한번 접어놨던 자, 이영주. 좋아요. 앞쪽까지 좋습니다. 여민지. 아크 장면 쪽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를 해냅니다. 자, 심서연에서 이영주에서 여민지까지 자, 중원의 세 번의 패스는 상당히 번뜩이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정말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운데 과연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콜린 벨 감독이 확실히 여자 축구 대표팀 이 선수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이 뭔가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1차전과는 다르게 많은 스코어, 대량 득점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네. 공격의 속도라든지 선수들이 공격 지역에서의 좀 세밀함 그리고 백패스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횡패스라든지 백패스 자체가 상당히 1차전과는 다르게 선수들이 공격적인 좀 침투라든지 움직임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워낙에 또 콜린 벨 감독이 정말 많은 이런 경력들을 갖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대표팀 사상 첫 외국인 감독으로 여자 축구팀 대표팀에서 또 선임됐기 때문에 그 많은 경험들을 많이 풀어내서 여자 축구 대표팀의 발전이 더욱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네. 대한축구협회 자체에서도 이제 여자 축구 선수들의 좀 중요성을 알고 계속해서 좀 대대적인 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장슬기 뒤쪽으로 홍혜지. 차근차근 패스를 이어나가 봤던 모습 하지만 마지막에는 라인 벗어났습니다. 후반전도 이제 1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고려한다면은 그 이상이 남아 있을 텐데 이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심서연이 앞쪽으로 연결. 지소연. 대각선 패스 강지우 쪽. 강지우 돌아가 들어간 선수에게 패스 이어갑니다. 김혜리. 빨라요. 자, 김혜리 측면 빠릅니다. 박스 안쪽까지 김혜리.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슛. 야, 여기서 막고 있는 베트남 수비. 자, 정말 단단하네요. 김혜리 선수가 측면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미얀마전과 마찬가지로 여민지 선수에게 또 한 번의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할 뻔했는데요. 여민지 선수에게 찾아온 기회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 벗어나면서 드로인 공격 이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두투엉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제 후반전도 45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지고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이 3분이 흐르게 되면은 A조의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심서연 차근차근 중앙 쪽으로 내려오고요. 뒤쪽으로 볼 연결합니다. 홍혜지 다시 한번 심서연과 홍혜지의 이 듀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민지. 자, 지금은 사인이 맞지 않았죠. 하지만 강주가 쫓아가서 볼을 잡아냈던 모습. 드로잉까지 얻어냅니다. 자, 강지우 선수가 경기에 투입된 이후에 아직까지는 사실 좀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AFC U19 여자 챔피언십에서는 또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10번을 달고서 무려 7골을 기록했던 강지우 선수. 앞날이 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홍혜지가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앞쪽 추효주.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 홍혜지. 추가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격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왼쪽 측면 이소담입니다. 이소담 뒤쪽으로 연결. 장슬기가 짧게 패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좋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박스 안쪽 슛 펀칭. 자. 김탄의 선방. 자, 그렇죠. 패스 자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장슬기 선수는 그렇죠. 그렇죠. 힐 패스 자체가 어. 너무나 감각적이었고 장슬기는 패스의 선택이 아닌 본인이 직접적으로 좀 슈팅을 시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의 이영주의 움직임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전에 이 패스도 너무나도 감각적이었었고요. 이제 코너킥 공격 준비하는 대한민국 이소담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세트피스에서도 그렇죠. 득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소담의 크로스 반대편 하지만 그대로 흐릅니다. 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앞으로 자르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네. 사실 미얀마전에 비해서 득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는 거지 플레이는 워낙에 더욱더 나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피파 랭킹을 따져봐도 베트남이 좀 더 공격- 앞서 있고요. 공격 지역에서의 움직임들이 1차전과 다르게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볼 잡고 뒤쪽으로 연결.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드로인. 지금 왼쪽 다리 쪽 약간의 부상인 것 같은데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부상이 지금 이영주 선수인데 아. 자, 발바닥이 보이면서 지금 정강이 쪽을 좀 가격을 했기 때문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네. 괜찮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영주 선수를 또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 팬들. 좀 괜찮은 것으로 좀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보여집니다. 드로인 이어졌고요. 추가 시간도 모두 흘렀습니다.
왼쪽으로 볼 연결. 주효주 오늘 뭐 맹활약 해줬고요.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A매치 첫 득점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경기를 펼친 주효주. 주효주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 그리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기, 대한민국이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A조 1위를 차지합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콜린베로 감독 부임 이후에 어쨌든 좋은 흐름 속에 A조 1위라는 타이틀을 또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다음 달 이 3월에 있을 플레이오프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상대가 중국이냐 호주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이제 우리만의 축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해파 합류 이후에 완전체로서 치른 첫 평가전이기 때문에 평가전 올림픽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어쨌든 1위라는 타이틀을 또 거머쥐었고요. 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뭐 상대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플레이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소연 선수 굉장히 또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한 골을 추가하면서 자, 차범근 전 감독과 A매치 최다골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효주 선수 역시도 오늘 A매치 첫 득점을 올린 날이 됐습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 베트남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A조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일단은 선수들의 일단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경기 분석을 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슈팅은 확실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많이 앞섰어요. 그렇죠. 베트남은 뭐 유효 슈팅, 뭐 슈팅까지 한 차례의 슈팅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효 슈팅 역시도 대한민국이 9개, 베트남이 슈팅이 없었던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3개의 오프사이드 중에 아. 사실 2개 조금 아쉬운 그렇죠. 오심이 나왔던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슈팅에 있는